용병단 대장을 잡으러 가다가 지뢰를 밟아요. 지뢰 주변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밑에까지 탁 팠어요. 여자 장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체할 생각이야? 매우 예민해. 오경이 발을 빨리 떼고 도망쳐서 지뢰 폭발해서 살아남습니다. 자, 전랑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뭐 저도 그 오경이라는 중국 배우를 매우 애정하고 사랑하는 어떤 채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옛날에 뭐 잠깐 주워 들은 거 뭐 이런 정보밖에 없긴 하지만 뭐 성룡 아저씨, 이연걸 아저씨, 견자단 아저씨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잖아. 그거를 이제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이제 오경이라는 배우가 있어. 거의 신급으로 인기가 많아지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영화 전랑입니다. 이 전랑은 그냥 대놓고 그냥 국뽕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냥 대놓고 눈깔에다가 그냥 페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야 울어 이 씨발놈들 하면서 눈깔에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무조건 울게 만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내밀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본 영화는 항상 교훈이 있거든요. 아 이네 이런 느낌. 근데 중국 영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국뽕. 우리도 이제 예전에 한창 이제 국뽕을 좀 썼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안 먹히죠. 국뽕은 이제 지나갔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갔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국뽕 최대 절정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근데 이 전랑은 중국의 국뽕 영화 중에서도 이지방 최고 티어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제 극상급 중국 국뽕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어려운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주의하라는 거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경 씨는 이제 여기서 중국의 히어로 같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냥 일개 군인입니다. 그냥 저격수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하사 나부랭인데 사실상 캡틴 아메리카급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혈청도 맞지 않은 채. 그 어떤 방사능 노출도 없는 채로 캡틴 차이나를 합니다. 웨이브에 가서 전랑을 치시면 영화가 한 8개 정도가 나옵니다. 전랑 1, 2, 3, 4, 뭐 전랑 스페셜 포스, 전랑 뭐 레인지 포스, 뭐 전랑 뭐 태양의 후예 뭐 해가지고 거의 한 8편쯤 나와요. 해리포터급이야 거의. 그래서 이 전랑 시리즈로 중국 내에서만 5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이면 거의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국민이면. 너 안 봤어? 이 새끼 잡아가라. 미지 앞잡이 새끼다. 이 자본주의의 노예 새끼 하면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경 아저씨가 거의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누리다가 한 2년 전, 작년 정도에 이제 좀 큰 일을 맞으셨는데 그냥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랑 1편이 아니라 전랑 2편에서 중국 사람들의 자긍심, 자부심을 엄청나게 고취시킨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셔츠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어쨌든 전랑 1편에서 오경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고 내전 상황에서 이 전쟁에 휘말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오경이 구조를 하게 되는데 버스에 탔다가 그 게릴라 부대한테 들켜서 총난사를 당하고 있었어요. 막 따발총으로 막 아다다다다다 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오경이 홀주 파이어 대신 했던 거. 대충 중국의 여권을 아프리카 게릴라군에게 보여주자 오 마이 갓 차이니즈 여권 차이니즈 비자 뭐 이러면서 사격을 멈추고 오경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순순히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뽕차오르는 장면이 이제 매우 유명했고 오경 아저씨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거.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되는데 그 영화가 너무너무 유명해 버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500만 영화인 거야. 중국으로 치면은 뭐 한 5억 영화 뭐 이렇게 되겠죠.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 중국의 유튜버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리비리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뭐지? 그 쇼츠 올라가는데 그 이름 뭐였냐? 그 사람들이 이 전랑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 여권의 힘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 틱토커, 뭐 중국의 비리비리러 각지로 여행을 떠나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처럼 뭐 프랑스의 중심에서, 영국의 중심에서, 아일랜드의 중심에서, 워싱턴의 중심에서, 도쿄의 중심에서 개인 방송을 켜고 그 오성기를 뭐 둘른다든지
아니면 오성기를 막 이렇게 패치를 한다든지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도 어느 나라를 가든 뭐 현지어든 영어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중국말로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충 밥 내놔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뭐 what are you doing? 뭐라는 거야 씨발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못하지? 이러면서 방송을 계속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데 칭이, 챙이, 총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주문을 받지를 않아. 주문했는데 3시간째 음료수를 안 줘, 물도 안 줘. 이런 꼴을 겪고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좀 유명했던 게 이제 오성기를 두르고 그 에펠탑 근처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한 프랑스 아저씨가 이 새끼 왜 여기서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냐? 라면서 이제 좀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그 중국 유튜버가 아니고 중국 인플루언서가 쭈미야 하면서 이제 도망친 게 굉장히 유명하고 더 많이 유명한 건 이제 몽골 쪽이었죠. 뭐 아시다시피 몽골은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제일 싫어하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이 몽골에 놀러 가면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 와요. Where from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코리아라고 하면은 형제의 나라 뭐 피지컬 아시아 이러면서 좋아해요. 막 집에 초대도 하고 막 그래. 우리나라 여행 유튜버들도 그렇게 잘 놀다 오셨죠. 빠니보틀이랑 뭐 저 곽튜브 이런 분들. 네, I'm Chinese 하자마자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몽골 씨름하는 분들 있잖아. 몽골 씨름하는 그 동네 건달 분들이 한 3-4명이 오셔가지고 중국인이라고 하자마자 목덜미를 잡고 그 텐트 같은 데 뒤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몽골 전통 씨름을 많이 보여주셔요. 쳐맞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 중국 국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혐한이 있었잖아요. 혐한은 뭐 사실상 시진핑이 거의 명령을 내린 거니까 한국 거 하지 마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버린 거니까 그래서 혐한을 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수박의 하얀 부분을 김치로 담궈 먹는다. 얘들은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로 중국이 이렇게 잘 살고 한국은 이렇게 불쌍한 나라다라고 허위로 많이 해놔서 또 이제 중국의 국뽕이 차오른 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아직도 6.25 때 그대로 볏집으로 이제 집 만들고 이렇게 사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당연하지만 한국이 너무 잘 살고 길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밥이 맛있고 사람들은 전부 메이커 신발, 메이커 옷, 좋은 시계, 좋은 차 뭐 길바닥에 우리나라 지금 뭐 BMW 천국인데 뭐 BMW가 한 5대 한 대가 BM인 것 같아요 요새. 뭐 벤츠 BM이 5대 중에 2대가 그 차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많이 놀라서 돌아가고 이러다가 이제 중국의 특성상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나라님들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타겟이 된 게 이제 오경 씨예요. 오경 네가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 여권만 들고 다니면은 나 중국의 여권 파워로 차이니즈 여권 파워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고 하는데 어딜 가든 우린 처맞는다. 중국인이라고 하자마자 표정이 변하고 뭐 친과 챙과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자꾸 뺨을 때리고 모가지를 잡고 어디로 끌고 와서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한국 못 산다며 왜 잘 사냐 개새끼들아. 구글링 해보니까 한국 평균 연봉이 중국의 4배쯤 되더라. 개새끼야 왜 거짓말하냐 이러면서 오경 아저씨가 이제 초토화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경 아저씨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김채호의 필름 찍기라고 사실상 오경 스토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오경에 대한 스페셜 영상이 시리즈로 존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뭐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미 많이 힘들어진 인생이 힘들어진 오경 아저씨는 생각하지 말고 오경 아저씨 전성기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블 시리즈라고 치면은 아이언맨 1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블 세계관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랑이 영화관 8편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현실 세계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중우주일지도 몰라요. 어떤 우주에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패권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우주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블 세계관을 아이언맨 1편부터 다시 돌아보는 것처럼 오경 아저씨의 전성기 시작을 한번 다시 본다. 학습을 한번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고 뭐 당연하지만 내일은 전랑2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랑2가 최고 명작이니까 2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 2까지 해보고 뭐 반응 봐서 3편 이후 할까 말까 해보겠습니다. 5조 벌었는데 알바누 뺏어가니까 거기는 우리는 적어도 뺏어가진 않잖아요. 뭐 기업인이든 뭐 누구든 돈을 벌었어. 근데 이제 뭐 국가 입장에서 좀 꼴보기 싫은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일을 못하게 할 수 있고 TV 못 나오게 할 수 있고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돈을 뺏어가진 않거든. 근데 이제 중국은 뺏어가니까
뺐는데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사실 그 유명한 사건 많잖아요. 그 알리바바 그 회장이냐 뭐 CEO냐 뭐 그 사람 사건도 있고 뭐 판빙빙 사건도 있고 뭐 성룡 형님 사건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 판빙빙인지 핀빙빙인지 이제 그 사람도 한 달 정도 실종됐다가 좀 초췌해진 채로 돌아오고 나서 예절이 많이 주입됐죠. 뭐 마위는 뭐 유명하고 뭐 전랑 30평까지 찍을 듯. 이제 조금 못 찍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경 아저씨가 이렇게 망가져 버려가지고 주인공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 거는. 어쨌든 우리는 오경 아저씨 거까지는 해봅시다. 전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공군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 리뷰가 아니고 비평인 거지. 리뷰죠. 흥행 영화니까 리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오늘 콜 많이 들어와서 신나는 것 같노는 개새끼야. 여기 중국 국기 달면 딱인데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야. 여기에 뭐 이런 데다 오성기 같은 걸 달 것을 많이 원하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삼창 부탁드립니다. 와타시와 중국 진자 나이デス.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워싱싱 중국인자 나이. 이거는 쿠팡에서 산 겁니다. 제 군복이 아니고. 제 군복은 옛날 그 깨구리 군복이어가지고. 공산당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십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너희 씨발 야 개새끼들아. 너 이거 알지도 못하잖아. 너네는. 이 새끼들 뭐 누가 보면은 니들이 선배인 줄 알겠어. 나는 실제로 어렸을 때 이런 걸 들으면서 자란 세대야. 물론 이제 국민학교 때는 아니고 유딩 때긴 한데 우리는 웅변 세대예요. 참고로 저 국민학교 때 반 대표로 웅변 그것도 나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발성이 좋았나 봐. 우리 뭐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거 하고 막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아킬리스 이런 거 했다니까.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형 애국가 좀 불러줘. 동해물과 백두산이 38선 이남의 다라이가 아닌데 빡세긴 하네. 아무튼 이제 시작합시다. 한국인인 거 믿어주시고요. 자,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오경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약간 영창 갑니다. 영창 피아노 영창을 가게 된 이유는 명령 불복종. 중국 어디에선가 엠약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엠약을 제조해서 삼키거나 응꼬에다가 넣어서 외국에 밀반출 같은 걸 하는 못된 중국인이 있다면서 걔네들을 군인들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 작전에 오경 씨도 투입이 됐고요. 오경 씨는 스나이퍼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 동생이 주특기가 저격수였습니다. 평시에는 그 잔디 깎고 그 뭐라 그러냐고 예초병. 평시에는 예초병. 전쟁 나면 저격수. 아무튼 그래서 오경이는 이 구석지 같은 데 숨어서 스나이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폐공장 같은 건물, 굉장히 외곽지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엠약을 제조하고 막 봉지에 담고 이러고 있고 규모가 큽니다. 제조하고 있는 애들도 막 열댓 명 되는 것 같고 감시하는 애들도 한 열댓 명 되고 심지어 밖에서 총 들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고 있는 애들도 한 열댓 명 되고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제 부대원들이 침투를 하고 오경이는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잖아요. 부대원이 들킬 것 같으면은 저격총으로 쏩니다. 물론 이제 그 소음기가 달려 있어서 팡 이런 소리 안 나고 한 59경 되는 것 같은데 해서 총을 맞아. 건물 위에서 망 보고 있던 애가 총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소리가 나서 들키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의 특수부대는 모든 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요 위에 저기 있는 걸 깜빡했어. 오경이가 스나이퍼를 했어. 걔가 떨어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구석에다가 시체를 잠시 숨깁니다. 이게 초반 시작 장면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빵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븐 시걸 좀 합니다. 위에서 레펠 타고 내려와가지고 모가지 이렇게 하면 하고 이제 죽고 메탈 기어 솔리드 같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깥에서 총 들고 있던 애들을 제압했다고 생각하자 이제 한 방에 밀고 들어가는데 난 좀 심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아무리 이거 이제 엠약에 대한 애들을 잡는다고 해도 그냥 바로 죽여. 그러니까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총 들고 망 보고 있던 애도 저격으로 바로 죽여버리고 레펠 타고 내려와서 모가지 돌려서 막 죽여버리고 이게 목 졸라서 죽이고 막 이래. 너무 죽이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럴만 하긴 하더라.
군인 발견하자마자 그냥 다 따발총으로 갈겨버려. 한국에서 태어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 어쨌든 상대도 막 폭탄도 설치해놓고 총등 군인들도 많고 해서 중국 특수부대도 꽤나 손실이 있었고요. 어쨌든 군인들이 이겨서 여기에서 이제 대장인 애를 마지막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 대장이 인질을 한 명 잡고 꼼짝마 죽인다 오지마 차 하나 대기시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작전 본부에서 깜짝 놀라서 억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인질은 살리고 범인만 죽여야 되잖아, 체포하든지. 근데 이 각도가, 이 건물 각도가 두꺼운 시멘트 벽 한 40cm짜리 벽에, 그리고 문이 조그만해. 얘가 각이 안 나와. 창문도 없어. 그리고 위에도 다 막혀 있어서 몰래 어디 침투할 수도 없어. 문이 한 갯빈이 없어. 어케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에 있는 작전 과장이 갑자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테이블이 다 화면으로 변해요. 그리고 올리니까 그 현장이 3D로 구현이 됩니다.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사람들이 띵띵띵띵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니까 3D 맵이 이렇게 돌아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싱방싱 때문에 안 됩니다. 이쪽에서 위에서 하면서 CG로. 이게 애들은 미국을 존경하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해요, 진짜로. 아이언맨에서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샥 하면 여기 막 하고 똑같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안 돼. 지휘 대장이 명령합니다. 다 물러서 인질 살린다. 여기부터가 좀 웃긴 게 이미 죽은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근데 사람 하나 살리자고 다 철수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빠져. 오경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입니다. 그 취조받고 있죠. 그때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나? 인질을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장면이 나오는데 스나이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연병 지랄을 해가지고 저격을 할 수 있는 각도로 이동을 합니다. 본부에서 여기 무전으로 오경 뭐 하는 거야? 자기 위치 사수해! 여기 현장에 있는 부대장도 오경 사격하지 마. 인질이 위험해. 사격하지 마. 어차피 못 맞춰. 사격하지 마. 이러는데 오경이 쏴요. 그러니까 사령관도 쏘지 말래. 우리 저 본부 대장도 쏘지 말래. 분대장도 쏘지 말래. 다 쏘지 말래. 아무도 쏘지 말래. 근데 땡겨요. 땡겼는데 벽에 맞아. 총 소리는 안 나잖아. 이거 소음기 꼈으니까. 인질 잡고 있던 악당이 뭐야? 총 쐈지 지금. 앞에 있던 군인들이 아니야 총 안 쐈어 잘못 들은 거야 했는데 오경이 또 쏴요. 총 쐈니 개들 지금 나한테 거짓말 쳤지 잘못 쏜 거야. 중국 제품이 오발동이 심해. 안 쐈는데 저절로 나간 거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한 번 더 쓰면 안 참는다. 근데 오경이 또 쏴. 또 나갔어 이 개들아.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세 방은 못 참지. 확 죽여버린다 하고 있는데 오경이 땀을 탁탁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푸슉 했는데 범인이 대가리 맞고 죽어요. 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 아까 콘크리트 벽이 40cm라 그랬잖아. 오경이가 그 벽에다가 똑같은 곳에다가 총을 4번을 쏴서 3번으로 뚫은겨. 그리고 이 벽 옆에 범인이 있었는데 4번째 발로 대가리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양궁으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우리가 렌즈도 맞추고 화살 맞추고 막 그런 거 했잖아.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나 봐. 그래서 한 군형의 4번 쏘기, 벽각간을 통해서 범인을 사살합니다. 자네 임무에 성공하긴 했다. 하지만 명령 불복종은 큰 죄다. 전투 중에 명령 불복종은 현장에서 사살까지 할 수 있는 큰 죄를 저질렀어.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헐!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는 인질을 살리기 위해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영창!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도 작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저의 선택은 경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부대장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명령을 불복종하긴 했지만 어쨌든 범인도 잡고 인질도 살렸으니 이번에는 그냥 문책 정도로 넘어가겠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나? 똑같이 조지겠습니다. 명령을 또 불복종할 것인가? 명령은 상황에 따라 듣겠습니다. 이라는데 영창을 어떻게 안 보내냐고. 그래서 오경이가 영창을 갑니다. 하지만 이 영창 심사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자 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투스타입니다. 존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런이 나옵니다. 빌런은 동남아 지역에서 엠약을 만들어서 중국에 들여오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설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이긴 합니다. 얘 자택에서 잡아요. 스와트 팀이 한 20명이 출동해서 잡고요. 이제 타호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씨가 한 대만 피우자고. 그 죽기 전에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입에 딱 무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총질이 시작됩니다. 하타타 피피피피 하고 막 폭탄도 쏘고 막 난리 여병이 납니다. 얘 밑에 용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용병단을 데리고 있고 용병단은 거의 다 이제 미군 출신들. 걔들이 중국 스와트 팀을 다 죽이고 이 아저씨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얘기해요. 내 동생 죽인 새끼 알아냈지? 예. 오경이라는 하사 새끼입니다. 군인 새끼입니다. 그 새끼 지금 잡아 죽이러 갈 수 있나? 예. 아까쯤에 그 저격 맞아서 죽었던 애 있잖아. 걔가 이 사람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래서 친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미친놈은 중국 군인을, 현역 군인을 죽이러 중국 본토로 들어온다는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오경이 하사밖에 안 돼요. 별거 없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걸어요. 거의 한 명당 10억씩 주면서 너네 오경이 잡아온 대가로 이거 준다 하면서 10억씩 줍니다. 현찰로, 현장에서, 달러로. 위안화는 이제 믿기 힘드니까 달러로.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의 엠약 왕을 다시 잡기 위해서 스페셜 포스, 특수부대 전랑이 움직이기로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애호국이잖아요. 호랑이를 좋아하는 나라잖아. 중국은 늑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랑에서 랑이 이제 늑대 랑자예요. 전쟁하는 늑대. 늑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기 손견, 손책 이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손책이었던 것 같아요. 손책의 별명이 전랑이었나 그래요. 중국에서는 잘생기고 싸움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늑대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 미국식으로 치면 뭐 롤리울프 약간 이런 느낌. 판단은 그냥 중국이 자기 오리지널리티가 잘 없는데 어쩌다 하나 있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스페셜 포스 부대 이름이 전랑이에요. 이 전랑의 대장이 아까 봤던 투스타 여자인 겁니다. 그 여자가 오경이가 영창 가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오경은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소나기 맞은 사람처럼 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오경은 한 총 분량의 95% 정도가 땀에 젖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설정인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엄청 유명했던 그 흑인들 영화 그 뭐지? 몸 뺏기는 영화 그거 연출했던 감독 2명이 코미디언 출신인 거 아시죠? 그 2명이 SNL 같은 코미디를 많이 찍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제 집에서 뭘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니까 황급히 숨겨.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된 나이도 좀 있는 부부인데 그래서 아내가 겟아웃 감독들이죠. 감독 2명. 아내가 자기야 괜찮아. 영화 같은 거 볼 수도 있지. 게임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땀이 나기 시작해요. 아내가 오빠 게임을 봤어? 괜찮아. 뭐 박히는 게임은 아니잖아. 이러니까 땀이 더 많이 나면서 대답을 못해. 박히는 거 보고 있었어? 괜찮아. 뭐 남자 수십 명한테 당하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 그 뭔지 알죠? 유명한 거잖아. 쇼츠에 많이 뜨잖아. 그거처럼 오경 아저씨는 하루 종일 땀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 지금 빤스까지 다 젖었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오경한테 얘기합니다. 자네 감옥 가야 돼. 여기 감옥 가라는 뭐 어쩌고 종이야. 그렇게 됐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를 보던 어떤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너한테 호기심이 좀 생겼다고 하더군. It's me! 이번에 중국의 엠야왕 도망쳤다. 잡으러 가야 된다. 네가 필요할지도 찢어버려. 감옥 가는 거. 함께 하겠나? 뭐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까람 까야죠. 근데 갑자기 가방에서 술병을 꺼내요. 큰 거를. 마셔. 더 취하게 해서 진심을 알게 하려는 겁니까? 그렇다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동료 살리려고 돌발 행동 좀 할 수 있지 말입니다. 저는 3살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절대로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치한 개그 한번 넣어주고요. 아빠 얘기에 좀 긁힙니다. 아빠가 술 줬어? 아버지 얘기는 좀. 이제 오경이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엄마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경이
특수부대 전랑으로 전출 및 전입을 가게 됩니다. 아까 마약왕을 잡으려고 했을 때 총지휘자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포스타였거든요. 오경이가 이 사람 말 어겨가지고 지금 영창 간 건데, 그 사람 앞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사 어쩌고저쩌고 뭐 전출을 명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기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오경이는 현재 전출을 가는 거고요. 다른 부대로. 그 부대까지 헬기에 달려있는 레펠 줄을 여기에다가 묶어서 전출 신고하자마자 바로 헬기가 떠서 갑니다. 인형 뽑기처럼.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입 가는 부대까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가요. 중국하고 동남아의 이제 국경지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면서 이제 무서워하기는커녕 레펠 줄이 여기 매달려 있는데 막 뭐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막 이렇게 즐겨요. I'm king of the world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랑 부대가 이제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니까 축축 하고 짐을 내려놓고 쉽니다. 아무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는 산이야. 그냥 거의 코미디예요 진짜. 근데 갑자기 저기에서 우르르르르르르 소리가 들려. K9 카피 C9 자주포로 갑자기 탱크 한 10대 정도가 우르르르르르르 하고 옵니다. 그리고 물에서 잠수해 있던 특수부대들이 강인데 갑자기 특수부대원들 한 20명 정도가 물에서 나와요. 이렇게 위장을 하고. 얘들 지금 시진핑 온 걸로 착각한 것 같아. 하사 하나 지금 전입 왔는데 지금 탱크 한 10대 하고 장갑차 한 10대 하고 부대원 한 100명 정도 하고 연병 개자를 떨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전랑 부대장이, 대장은 아까 그 여자고 부대장이 와서 네 얘기는 많이 들었다. 명령 불복종한다고. 둘이 이제 말싸움을 합니다. 나는 무슨 뭐 제갈량이 오나라 가서 위나라랑 싸워야 됩니다. 그 설득하는 그런 씬인 줄 알았어. 둘이서 논리 대결을 펼치고요. 오경이 말싸움에서 이깁니다. 뭐 어쨌든 최고 대장이 여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뭐 부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필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죠. 시뮬레이션으로 이 전투 전쟁하는 훈련이 잡혀가지고 오자마자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방사 부대 쪽에 있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민관군 합쳐가지고 훈련하는 걸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처럼 행정병들은 동사무소나 경찰서 이런 데 가거든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 갔던 것 같아. 구청에 가서 이 상황 본부를 꾸려놓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찰들도 오고 공무원 중에 높은 사람들도 오고 뭐 회의하고, 그럼 뭐 이제 북한산 통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쟁 대비 훈련 같은 걸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을지 훈련이었던 것 같아. 이제 그것처럼 특수부대끼리 서로 가상으로 이제 싸워서 누가 이기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포스타였던 사람 있지. 포스타였던 사람이 약간 긴장해. 그 사람은 전랑 말고 다른 특수부대를 지휘하기로 하고, 전랑 특수부대는 아까 그 여자가 지휘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이 시뮬레이션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 항상 이기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애인 거야. 근데 실제 부대원들도 약간 갈려요. 이번에도 이겨보자 하는 애가 있다면 몇몇 애들은 근데 여자가 부대장인 게 좀, 여자는 그냥 남편한테 사랑받고 애기 낳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좀 약간 말다툼이 있고, 오경이 거기에 보태서 근데 우리 대장님 남자친구는 있대요? 없으면 네가 어떡하려고? 제가 사랑해 주려고 말입니다. 이 X를 떨어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대장이 그걸 듣게 되고 오경이 좀 혼을 납니다. 어찌됐든 훈련이 시작되고 중국의 두 특수부대가 서로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치릅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실제로 비행기 타고 낙하산으로 강화하고요. 헬기 타고 가고 총 들고 가고 뛰어다니고 폭탄 설치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공포탄이고 폭탄은 폭죽 터지듯이 터지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오경의 활약으로 다시 한번 전랑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맞다라고 하는데 오경이 아닌 것 같다. 여기 페이크다 해서 말싸움이 좀 나고, 그럼 너는 여기 지키고 있어. 우리는 가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하고 4명 좀 남겨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경이었고, 나머지 부대원들이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상 학살 당할 때 뒤에서 이제 이를 해결해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근데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라고 하면 아까 중국의 엠약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용병 부대를 시켜서 오경이 잡아와, 오경이 죽여, 이거 시켰잖아요. 이 미친 새끼들이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국 군복 같은 걸 막 이렇게 입고 중국인인 척하고 들어와서 실제 총을 가져와서 오경이를 죽이려는 작전을 짠 거예요. 영화적 허용으로 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누가 뛰어오고 막 이렇게 쏘는 척하고 이러길래 뭐 우리 제압된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실탄을 쏴서 사람이 죽고 수류탄을 깠는데 진짜 수류탄이어서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나루토 따라한 거 아니야? 안 따라하면 중국 영어가 아니긴 해. 이게 이제 나루토 중급 닌자 시험이었죠.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죠. 거기서 이제 여러 닌자 마을에서 닌자들이 모여서 중급 닌자 시험을 보는데 그때 오로치마루가 갑자기 습격을 해서 이제 호카게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실제로 이제 3대가 그때 이제 어디 뭐 봉인되고 막 그랬었죠. 아무튼 그래서 또 오경의 활약으로 부대원들을 살리게 되고요. 안전한 곳까지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부대원들이 대충 한 10명쯤 됩니다. 근데 부대원 중에 한 명이 만원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큰일 났어! 뭐가? 늑대다! 나는 뭔 개소린가 했어요. 이거 보면 여기 보면서. 근데 지금 특수부대 전랑 중에서 더 많은 인원은 아까 어디 침투했다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총 맞고 빵빵빵빵 맞고 이렇게 항복한 그게 됐어. 그럼 이제 남은 인원이 좀 적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늑대다라고 하길래 이제 그 아까 잡혔던 인원들이 적이 되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늑대 무리가 앞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고 제가 뇌정지가 좀 왔는데 진짜 울프 정말 짐승 늑대 무리가 늑대 한 20여 마리가 전랑 특수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 뜬금없이 진짜 늑대가 나타납니다. 여기 인원 한 6명밖에 안 되네요. 5명. 그래서 늑대 한 2, 30마리가 호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오경 부대를 공격하고요. 오경 부대가 이제 총으로 쏘죠, 당연히. 근데 여기 지금 훈련용 총이라서 가짜 총이잖아. 공포탄이란 말이에요. 늑대들이 처음에는 소리 듣고 놀래서 도망을 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그냥 아가리뿐이구나 해서 진짜 진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경이 총검 장착해서 총검을 장착하고 총검 플러스 쿵푸로 막 이런 초식 같은 걸 써서 늑대들을 해치우고요. 조금 큰 늑대가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위에서. 오경이 걔를 이렇게 보더니 어머 싫어이네 이러면서 총검을 가져가서 1대1 일기토를 뜨고요. 대장 늑대를 죽이니까 다른 늑대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만화도 이따위로 만들면 욕먹는다. 중국에서 9천만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대 복귀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용병들이 기습을 하고요. 몇몇은 좀 다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젯밤에 딸 사진을 보여준 분대장이 있었어요. 분대장이 너 결혼은 했냐? 아직 못했습니다. 나는 딸이 있어. 모자에 사진이 있어요. 우리 공주님이다. 3살이지. 딸이 너무 귀엽군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번 훈련이 끝나면 딸에게 가서 얘기할 거야.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사망 플래그를 시계에 끼우고요. 다음날 점심쯤에 돌아가십니다. 오경도 죽을 뻔했어요. 그 용병단의 대장한테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하지만 첫 실제 사상자가 어디까지 했냐? 오경도 이제 겨우 살아나게 되고요. 용병단의 부하들이 용병단 대장한테 얘기합니다. 괜히 벌집만 들쑤시고 오경은 못 죽였잖아. 계획했던 대로다. 우리도 재미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냥 그깟 하나 죽이고 돈만 받으면 뭐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들켰다 이거예요. 하고 있네. 그래서 찌푸차 타고 도망갑니다. 일단 중국군한테 들켰으니까. 중국군에서 아파치 헬기 카피 버전, 그다음에 뭐 F-14 뭐 카피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용병들을 공격하는데 뭐 잘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장면 보면서 이거는 중국 국뽕 영화가 아니라 이거 중국 너무 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중국 땅 내에 미국 사용병들이 들어와서 중국 군인을 죽이고 도망을 치는데 헬기하고 탱크를 동원해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씬이잖아요. 그냥 찝차 타고 도망가는데 뭐 이런 씬이 있나 싶어요. 어쨌든 헬기들이 쫓아오니까 조금 힘들어 하는데 뒤에 있는 애가 바주카포로 하늘에다가 푸 하고 쏘니까 갑자기 헬기들이 조종이 안 돼. 그래서 나는 EMP 역시 미군 기술이다. EMP 탄이구나. 알고 봤더니 EMP 탄이 아니었고요. 그 바주카포 안에 흑연을 넣어놨대. 연필심. 그 연필심 분진이 헬기 엔진 등 내부에 들어가서
고장을 유발해서 방금 출동했던 헬기가 다 고장이 났다는 설명입니다. 난 진짜 장난친 줄 알았어. 진짜로 이렇게 설명. 아니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나 헬기라고 해도 분말이 안에 들어갔다고 합선이 일어나서 헬기가 고장났다는 게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 이거?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더니 그 새끼들 잡아야 되니까 숲속에 인공 강우 장비로 저 지역에 비 내리도록 해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중국에서 인공 강우 기술을 자꾸 써서 몽골 등 지에서 이제 사막화가 일어나서 주변 국가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인공 강우를 써도 안 쓴 척하고 뭐 몰래 쓰고 숨겨 쓰고 이럴 것 같잖아. 국뽕 영화에 넣어요. 우리는 인공 강우 능력이 있다.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릴 수가 있다. 대단한 나라 같긴 해. 그러니까 인공 강우 기술이 있다는 걸 이 영화에 넣어야겠는 거야. 근데 마땅히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넣은 것 같아. 비를 왜 내리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숲에 비가 내리고요. 오경 부대는 이 분대장이 죽었잖아. 시체를 어깨에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행군을 합니다. 공터 지역에 가니까 헬기가 오고요. 헬기가 보급품을 떨어뜨려 줍니다. 나 여기서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보급품을 열어보니 진짜 무기, 실탄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용병 새끼들 이대로 둘 수 없다. 다 죽인다. 다만 너희한테 딱 6시간 주겠다. 6시간 안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6시간 안에 해결을 하도록 미션이 떨어집니다. 색안경 벗고 넓은 마음으로 보자. 뭘로 봐도 이상해. 색안경으로 보든 뿔테 안경으로 보든 현미경으로 보든 흐린 눈으로 보든 뭘로 봐도 이상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는 용병단들이 기습을 했잖아.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중국대 이 미국 용병단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머릿수 차이는 좀 납니다. 미국 용병단은 10명이 안 돼요. 한 8명 정도. 그리고 중국 특수부대는 항상 중국이 그렇듯이 인해 전술. 그래서 대충 한 소대 2개 정도? 한 80명쯤 있는 것 같아요. 80명에서 막 쫓아 들어갑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함정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특수부대는 그저 쫓아갈 뿐입니다. 미군 부대원 하나가 일부러 따라잡힌 척해서 권총을 그냥 대충 탕탕 쏘니까 저기다! 하고 한 40명이 쫓아가요. 인해 전술을 펼쳐라! 천라지방을 펼쳐라!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너무 당연하지만 함정이 지뢰가 터지고 클레모어가 터지고 다 돌아가십니다. 참 많이 죽어요. 우리 6.25 때도 이렇게 인해 전술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경의 부대도 함정 때문에 패닉 상태가 왔어요. 한 몇 명 정도가 다치고 몇 명 정도는 언덕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친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더 고지대에서 저격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몇 명을 다치게 만들고 구하러 오면 저격으로 죽이는 흔한 수법이죠. 여기 분대장이 다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부대원들이 도와주려고 가죠. 가다가 저격총을 맞고 오히려 죽어. 이러니까 분대장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더니 스스로를 쏘려고 합니다. 명령이다. 아무도 날 구하지 마라. 빵! 푹! 저격수가 살도 용납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절대로 전우를 그냥 두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만 살려놓으면 계속해서 내가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한 명이 더 구하러 갔다가 또 저격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고요. 분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명령이다. 제발 날 구하지 마. 제발. 그리고 오경을 보더니 오경 날 끝내라. 날 끝내 제발. 오경이 어쩔 수가 없다는 듯이 분대장한테 총을 겨눕니다. 갑자기 단발을 연발로 바꾸고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부대원들도 다다다다다다다 땡기기 시작해요. 분대장이 쓰러져 있는 쪽 나무를 소총으로 갈기기 시작합니다.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총으로 나무의 한 곳을 갈기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다친 분대장이 은폐 됩니다. 오경이 빠른 속도로 포복을 해서 분대장을 살려옵니다. 구해짐을 당한 분대장이 분해가지고 오경 날 구하지 말라 했는데 또 명령을 하게 이러면서 이제 누운 채로 총 맞아서 누운 채로 이렇게 하니까 오경이 절 혼내고 싶으시면 얼른 빠져나가자고요. 이제 다친 친구들은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고 스페셜포스 특수부대 전랑과 용병들의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고 전랑이 용병들을 한 명 한 명 좀 죽이기 시작하고 주인공답게 용병단의 대장을 오경이 맡아서 따라갑니다. 요걸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서포트하고 있던 부대장이
여자죠.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 총을 리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봤어. 2.5초야. 그렇군요. 2.5초마다 몇십 미터씩 갈 수 있겠어? 2.3초면 충분합니다. 내가 사인 줄게. 띡! 1. 지금! 나무 뒤에 숨어요. 그러면 용병 대장이 총을 쏴요. 또 뛰어. 나무 사이로 막 뛰어. 1. 2. 지금! 나무 뒤에 숨어요. 그럼 또 용병 대장이 총을 쏴요. 용병 대장이 그 재장전하고 조준하고 쏘는 시간이 2.5초가 걸려. 그래서 얘가 지금 더 좋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 하잖아.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2.5초마다, 정확하게는 2.3초마다 달려가고 나무 뒤에 숨고 달려가고 나무 뒤에 숨고 하면서 거리를 좁힙니다.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제 6탄전이 시작되고요. 중국의 쿵푸로 제압을 하지만 도망칩니다. 어쨌든 미국 용병단은 대장 빼고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고요. 다 죽거나 잡혔고, 주인공은 이제는 좀 신나서 이제 이 새끼만 잡으면 된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용병단 대장을 잡으러 가다가 지뢰를 밟아요. 지뢰를 밟습니다. 지휘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오경, 밟은 거야? 지뢰가 있으면 지뢰 주변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밑에까지 탁 팠어요. 지뢰를 밟고 있고 여기 지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옆에 돌레가 파여 있고, 여자 장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체할 생각이야? 매우 예민해. 오경이 발을 빨리 떼고 도망쳐서 지뢰 폭발해서 살아남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땅을 파길래 뭐 이게 지뢰라고 해봐요. 밟았어. 주변을 팠단 말이에요. 땅을 많이 팠어요. 지뢰가 보여요. 본체가. 이러길래 그 밑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밟고 있던 발을 빨리 떼서 옆으로 뛰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궁금해. 그 옆에 왜 판 거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왜 판 거야 옆에는?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 다음이 더 해요. 그 용병 대장이 쫓아오니까 막으려고 지뢰를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해놨어요. 무작위로. 가능하긴 해. 저 새끼 한번 밟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경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국경지대잖아. 곧 있으면 국경이야. 그럼 이 새끼가 국경을 넘어가면 못 잡으니까 빨리 가서 잡아야 돼. 근데 지뢰를 피해서 발견하면서 가려고 하면 늦잖아. 그래서 오경이 그냥 지뢰와 함정 폭탄을 그냥 밟으면서 뛰어요. 근데 오경이 너무 빨라서 모든 지뢰와 함정 폭탄이 오경 뒤에서 터집니다. 지뢰의 폭발은 오경을 죽이기에는 너무 오소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협지 그게 있어야 되나 봐. 아무튼 폭탄이 시계 터지긴 해서 약간 날아갔어. 그래서 땅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 그걸 이제 본부에서도 저기 드론 같은 걸로 보고 있었단 말이야. 애들이 다 놀라. 죽은 거 아니야? 오경 죽은 거 아니야? 여자 지휘관이 오경 여기 있어요. 뭐라고? 살아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 있냐고요? 여자 장교가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남자친구 있냐고 3번째 물었습니다. 나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옆에 있던 포스타 사령관이 없다고 한다. 뒤에 있던 행정병들이 오! 정말 개열받네 진짜. 진짜 개꿀 받는다. 이런 거는 또 약간 일본에서 좀 따라한 것 같죠. 아무튼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서 정말 딱 국경 근처에서, 국경에 이제 중국이라고 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서로 싸움을 하고요. 서로 총을 한 2-3대씩 맞는데 뭐 피도 안 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칼 들고 그 바이오 하자드 포처럼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랑에 나오는 모든 장면이 어딘가에서 본 장면이에요. 뭐 저한테 시간만 주면 이건 어디서 따라했다, 이건 저기서 따라했다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은 바이오 하자드 4에서 정말 유명했던 옥상 나이프 전투 씬을 따라했죠. 이제 우리 주인공인 리온이 있죠. 리온하고 약간 라이벌격 되는 또 특수부대 대장 같은 아저씨가 있는데, 그 둘이 이제 건카타를 먼저 좀 보여주는데, 둘이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단 둘이에요. 건물 옥상에서 만났어요. 어이 오랜만이네. 갑자기 쏘기 있습니까? 어차피 피할 거 알았어. 어머 싫어이네. 이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둘이 같이
두 명이서 서로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돌아가면서 빵빵빵빵빵빵빵빵 쏘는데 서로 한 번도 못 맞지.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하자드 4에서 굉장히 명장면이었는데 그걸 좀 따라합니다. 둘이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서로를 해치우지 못하죠. 그래서 뭐 당연하지만 6탄전이 시작되고요. 칼 들고 나이프 전투가 시작되고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주인공이 살짝 밀려요. 그리고 특수부대 미군 용병이 오경을 뒤에서 제압해서 칼을 목에 이렇게 겨눕니다. 오경은 이렇게 잡혀있어요. 움직이면 죽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 미국 용병 새끼가 갑자기 오성 홍기를 보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딴 것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나? 하면서 집어 던지는 거야. 오경이 총도 맞았고 칼도 좀 찔렸고 만신창이 상태였거든. 근데 오성 홍기를 뜯어서 집어 던지는 걸 보더니 갑자기 눈이 바뀌어.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칼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미군 팔이에요. 이거를 이야 하더니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겨요. 해서 이 칼로 용병 대장 목이 찔려서 죽습니다. 감히 중국인의 애국심을 건드려 이러면서. 그리고 미군 손에 들려있던 이 패치를 하니까 의무대가 도착을 합니다. 의무대가 많이 다치셨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잡았어요. 제가 진통제를 놔드릴게요. 하고 이제 주사를 놔주려고 하는데 손목에서 문신이 보여. 저거 오성 홍기였으면 못 됐음. 개야. 오성 홍기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오경 목은 살짝 끓였습니다. 살짝. 여기서 문신이 보이는 거야. 엠야광 조직의 그 상징 문신, 정갈 문신. 그래서 주사를 대주는 척 하다가 주사기를 뺏어서 그 새끼 목에다 찔러버리고 엠야광 아저씨를 궁지까지 몰아 넣습니다. 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에서 엠야광 아저씨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발로 밟아서 뒤통수에다 총을 겨누고 확 당겨버리려고 하는데 국경 너머에서 이 엠야광 밑에 있는 용병단 몇 명쯤 되냐? 한 200명? 한 200명이 소총 들고 뛰어와가지고 자기 대장을 지키려고 오경을 겨눕니다. 200명이. 근데 오경이 전혀 쫄기는커녕 그 새끼들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나는 지금 중국 땅에 서 있다! 이 상태로 나에게 총을 쏜다는 건 전쟁이다! 쏠 테면 쏴봐! 못 쏘지! 이러니까 국경 건너에 있던 용병단들이 어떻게 도시오? 중국 내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간 큰일 난다고! 도시오! 이렇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짭 아파치 헬기들이 이렇게 나타나. 5대가 나타나가지고 걔네들한테 이제 총구를 겨누니까 걔네들이 스미마생 데시다! 이러고 다 도망가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메시지로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경의 아빠가 군인이었잖아요. 이 오경 아빠 장면을 중간중간에 회상씬 같이 넣거든요. 뭔가 했어. 근데 그 회상씬이 뭐냐면 오경의 아빠가 어떤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의 장이었어요. 근데 습격을 받아서 동료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 그 쓰러져 있던 애 중에 한 명이 살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격수가 겨누고 있고 구하러 오른 애가 있으면 저격수가 걔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오경이 아빠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쓰러진 애가 대장님 챙기셨습니까? 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요. 여기 있다네.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여기 있다네. 그것을 반드시 조국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너를 부탁해요. 저는 임무를 완수한 걸로 주분데스. 그래서 오경이 아빠가 오경과 다르게 걔를 쏘고 본국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동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오경이 아빠가 PTSD가 와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오경이가 아빠 없이 커요. 근데 이번에 오경이는 동료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안 죽이고 머리를 써서 살렸잖아. 근데 아빠를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경이가 이번에 자기가 받은 이 진핑 훈장을 아빠한테 줍니다. 당신의 선택도 나라를 위한 애국 선택이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버지 고개 빠빠치 들라. 요걸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최근에 세대 갈등이 좀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 중국에서 어느 연령대 이상 사람들은
그 중국의 한족만 중국인인 것처럼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절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배우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그 시기처럼 우리 중국이 뭐 이민족한테 나라를 빼앗겼다, 뭐 몽골한테 빼앗겼다, 선비족한테 빼앗겼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야. 근데 어느 시기 이후로는, 특히 이제 시진핑 이후겠죠, 이 사람들은 이민족의 역사든 뭐 선비족의 역사든 뭐 몽골의 역사든 다 우리 건데요, 김치 우리 건데요, 한복 우리 건데요, 몽골 우리 건데요, 뭐 티벳 우리 건데요, 대만 우리 건데요, 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세대 차이가 존나 심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우리랑 또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됐었잖아. 그 요 세대죠. 근데 지금 태어나 있는 세대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살기 힘들거든요.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중국에서 뭐 AI나 뭐 이쪽으로 굉장한 인재들이 699인가 뭐 그걸 하죠. 996인지 699인지 그거. 주 6일 9시 출근 9시 퇴근이 기본. 우리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처럼 9 to 5인 것처럼 걔들은 무조건 그렇게 일하고 이제 월급은 우리 3분의 1, 4분의 1 정도 받으니까. 근데 그 자리조차도 너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명문대 나와서 뭐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넷밖에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다가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세대에는 과거 세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으로 애국을 한 거고,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에 맞게 애국을 하고 있다. 서로 싸우지 말아라. 요걸 좀 넣은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차이보다 저는 조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을 좀 운용이 좀 저시기 하다 보니까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고 좀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내야 되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중국은 뭐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훨씬 심할 것 같은 게, 중국도 이제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아내가 좀 집착금 같은 거를 챙겨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남편 쪽에서 아내 집안에다가 돈을 줘야 하는 것도 아직도 많다고 해요. 요런 상태에서 중국 여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뭐 좀 뭐 김치 뭐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많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자기 엄마 아빠 부양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보통 이제 아빠의 엄마 아빠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양해야 돼요. 와이프 부양해야 돼요. 와이프의 엄마 아빠 부양해야 돼요. 또 여기서도 좀 운 나쁘면 뭐 또 조부모까지 가는데, 안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제 보통 애를 한 명 낳으면 혼자서 8가족 부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결혼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개빡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불만들이 이제 존나게 터져 나오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갈등을 더 심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이 중국인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공통된 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욕하자, 한국 욕하자, 일본 욕하자, 이게 지금 중국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아니면은 분열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싸움 붙이려고 한복 우리 거다, 뭐 김치 우리 거다 이지랄 하는 것 같고, 뭐 한국이 우리를 따라했네, 뭐 일본 뭐 무슨 섬 우리 거네, 이거 일부러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야지 중국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한국이나 일본 욕하면서 같은 편이 되니까. 이분이랑 결혼하려면 지참금 얼마면 되나요? 500원. 그래서 뭐 탕핑족 뭐 그런 것도 생기고. 근데 진짜 답 없는 것 같긴 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도 그러고 있다는 게 우품. 일본은 이제 그걸 지났지.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좀 좋은 건 배우고 안 좋은 건 안 따라하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국도 시작되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랑 해결책은 다르긴 하겠죠. 나라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가 엄청 놀렸었잖아. 거기 무슨 오타쿠들, 히키코모리들, 초식남들, 뭐 포기 세대들 엄청 놀렸었는데, 후리타족 뭐 이런 거 되게 놀렸었는데, 어느새 좀 잘 넘기는 것 같죠 지금. 지금 다시 취직 잘 되기 시작했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 좀 힘들었던 시기에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미안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 20대들은 또 취직이 다시 잘 된다고 하죠. 일본은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완전 형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좀 안정고용 형태이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데 일본은 훨씬 더 그래서, 보통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면 평생 거기를 다닌다가 기본이라. 일본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던데 부럽다. 금리 인상하면 월급도 앞으로 많이 받고 그럴 텐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좀 경제 위기가 온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 심각한 상태인 것도 인정 안 하고, 경제 위기인 거 이런 것도 인정 안 하고, 뭐 되게 코스피 타령하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리고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 오른 거라고 개소리 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죠.
일본처럼 그냥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20년 하겠습니다, 30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하고 빨리 파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전랑 1편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최고의 스나이퍼라고? 네, 그렇습니다. 명중률이 얼마나 되지? 50%입니다. 50%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맞춰줍니다. 젠장, 그럼 100%잖아!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뽕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비벼보지 못해. 공산국가는 영화 만들지 말자. 아니, 전랑 1편 수익이 9천만 달러라니까 계속 만들겠지.